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1일 만일 긍정 확언 340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보기 전에 오늘은 만일 긍정 확언 340일째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 161쪽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법칙. 오늘의 주제는 미래를 알면 불안하지 않다 입니다. 예전에 고명한 작가님 아침 긍정 화관에서 본 내용입니다. 본 내용. 일단 책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법칙. 다정한 골짜기 눈 덮인 고운 언덕에서 당신은 늘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하늘은 맑은 구름 속에서 당신 모습이 내 주변을 떠도는 것을 보았어요. 그건 모두 내 마음이 그린 그림이었죠.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허망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괴테는 자신의 말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겠다고 말하면 결국 사랑하게 되고 헤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말한 대로 살게 되죠. 괴테가 살면서 수많은 성취를 해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한다.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 자신이 바라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의 주문을 먼저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 그의 일상에는 수많은 성취와 뛰어난 결과가 가득했죠.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인가요? 지겨운 일상이라도 생각하나요? 아니면 쉴 수 있는 주말만 기다린다고 외치나요? 아침에 처음 꺼낸 생각이 그날 하루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아침을 저주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의 주문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날 일어날 일을 온전히 예측하고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으며 그날 하루를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왕이 된 것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매일 아침을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으로 시작한 사람은 자기 삶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면 꼭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매일 아침 긍정의 언어를 나 자신에게 들려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건 내 삶의 목적을 정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망설임이나 불안한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명아 작가님께서 했던 아침 긍정 화근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앞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뛸 수 없습니다. 뛰기 어렵죠. 제가 뛸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맹인 두 분이 밤에 지팡이 없이 달려가는 뛰어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막 고함을 지르면서 밤에 차도 없고 행인도 없는 그 골목길을 남자 맹인분 두 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뛰어가다가 옆에 이제 건물 그 샤시라 그러죠. 그 샤시에 막 부딪히고 넘어졌는데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음,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분들이었는데 범, 어, 아마 밤인 줄 아시고 밤인 줄 아시고 두 분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은 아니면 얼마나 뛰어보고 싶었으면 어,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뛰어보고 싶었으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고함도 지르면서 웃으시면서 뛰어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졌는데도 더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흐뭇하게 봤습니다, 사실은. 음,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도 뛰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뛸 수 있는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데 뛰려면 엄청난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그분들도 엄청난 큰 용기가 또는 호기심이 뭔가가 있었겠죠. 어, 굉장히 즐겁게 뛰어가셨으니까 갑자기 앞이 안 보여도 뛸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처럼 뛸 수는 있어요. 뛸 수는 있는데 앞이 안 보이면 불안하죠. 그러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데 앞이 보이면 미래가 보이면 미래를 알면 불안하지 않죠. 불안하지 않으니까 뛰어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전에 고명한 작가님 아침 긍정 학원에서 나왔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목적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목적지, 미래죠, 목표. 내 목적지, 나의 미래가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망설임이나 불안한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내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내 미래 앞으로 내 미래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이 우주의 미래가 보인다면 망설임이나 불안한 감정은 들지 않고 뛰어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23년도에 카페를 오픈하고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라는 그 말을 경험하면서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계획대로 안 되죠. 계획대로 안 되고 허술한 준비로 굉장히 고전하다가 앞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안함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 와중에 고명한 작가님 만나고 책이 가장 빠른 길이다. 책 읽는 속도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나만의 책을 통해서 나만의 속도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본인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또 귀가 좀 팔랑한지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면서 고명한 작가님 책을 바로 사서 읽었죠. 한 권을 사서 읽었는데 책을 읽으니까 정말 망치로 가슴을 때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한 방 맞는 느낌이었죠. 내가 한 준비는 고명한 작가님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한 준비는 준비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준비도 아니었. 정말 준비 없이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대출을 내고 카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고명한 작가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어, 그 시점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다 읽고 고전에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책 나오기 전에 그 작년 8월달에 나왔으니까 그 책 전의 책들은 사서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그때부터 독서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독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2년 다 돼 갑니다. 책을 읽기 시작한 지 2년
23년 10월 2년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물론 목적지가 분명하게 보이고 미래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2년 전에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망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망하지는 않겠다. 망하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불안하고 힘들고 불안하진 않습니다. 불안하진 않고 힘들 때는 힘든 것도 뭐 다 배웠잖아요. 이제 고 작가님한테 책을 통해서 힘든 것도 내 삶이죠. 내 고통이죠. 끌어안고 그날도 그 그날의 이벤트, 그 힘듦, 예를 들면 그날의 이벤트, 그날 그 시간이 주는 이벤트, 경험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저의 경험치죠. 저의 과정이고 저의 이벤트고 제 이야기이죠. 어, 스토리 이야기는 고통이 있고 좀 이렇게 짠할수록 더 재밌죠. 더 재밌습니다. 그런 아직은 좀 더 재밌는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가 나의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지금은 이제 우울한 그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을 지나서 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그 짠한 열정이 있는 땀을 여일하는 예를 들면 그런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죠. 아직도 뭐냐면 목표라 그래야 되나 목적해야 되나 목적은 아니고 목표가 그냥 좀 이런 거죠. 내가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다다를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좀 한계는 일단 없고 한계는 없는데 제약은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냐면 나의 성공, 예를 들면 나의 성공이나 나의 그런 성취 앞에 저희 두 딸이 있고 제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죠. 그 어떤 성취와 그 어떤 성공도 건강이나 지금 이 시점 8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점에 소중한 추억이나 그런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면서 취하는 성취나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나 성공마저도 우리 가족들과 그런 제 건강의 뒤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이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앞에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건강과 오늘의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이 꾸준한 행복이 나를 행복한 삶을 사는 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 소중한 뭔가를 소중한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나 이런 돈보다도 돈은 죽음 앞에 가서 생각도 안 난다고 하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강이나 이런 소중한 추억, 행복, 그런 시간들 지나가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이 주는 그 소중함 앞에 성취를 두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제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성취는 어디까지일까? 내가 어디에 다다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또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고 카페는 아직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망하지는 않겠다 정도의 생각은 미래는 보이고 미래는 보입니다. 실패하지는 않겠다 하는 목적지는 보이고 또 뭔가를 카페 넘어 10만 카페라고 하죠. 기성전 닭집이 아니라 기성전 카페. 경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카페 시장에서 음, 경쟁하지 않고 독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10만 카페 시장에서 무엇을 독점할 것인가?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갈 것이고 그런 것들을 행한다는 생각으로 또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는 잘 준비했어. 잘 준비했어. 정말 잘 준비했어. 뭐 준비의 끝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 놓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책도 읽어보고 제대로 준비를 했어. 다음에 또 새로운 또 변화를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긍정학원을 부단히 외치고 있고 목적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망할 것 같지는 않고 망설임이나 불안한 감정은 들지 않는데 항상 아직까지 좀 반성과 그런 시간들은 많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책을 읽고 2년 정도 고명 작가님 만나고 책을 알게 되고 오늘 고명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다. 책이 독서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많이 익숙해졌고 긍정학원을 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졌고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또 분명히 그 변화의 시작이 아마 엄청 힘들 거지만 가장 힘든 방법으로 계획했습니다. 가장 힘든 방법. 돈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돈으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아예 돈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아이템만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예 투자금이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라서 굉장히 고전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카페에서 이 잡초를 뽑는 중에 느꼈는데 잡초를 막 뽑다 보면 굉장히 덥죠. 목이 물고 좀 힘든데 허리도 아프고 어떨 때는 힘든데 잡초를 계속 뽑다 보니까 이게 은근 몰입이 됩니다.
잡초를 뽑는 그 행위가 굉장히 몰입이 되고, 잡초를 뽑으면 깨끗해지죠. 단정해지죠. 막 잡초가 나 있다가 잡초를 뽑으면은 이 잡초가 뽑혀서 변화하는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잡초를 뽑는 행위가 엄청 단순한 일인데, 뭔가 단순하고 쉽지만 또 그 안에 고통이 있거든요. 힘듭니다. 고통이 있는데, 아, 뭐랄까, 나를 위해 준비된 일인가? 내가 예를 든다면, 내가 여기에 좀 소질이 있나? 잡초 뽑는 거에 내가 좀 소질이 있나? 내가 이게 힘든데 재미없지 않네. 예를 들면 잡초 뽑고 나면 또 좀 재미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또 깨끗해지고 나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잡초 뽑는 일이 내가 소질이 있구나. 이게 재미가 없지 않네. 이게 또 뭐랄까 뭔가 몰입이 되면서 잡초 뽑으면서 무슨 생각이 빠져들기도 좋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막 듭니다. 힘든 또 이래 잡초를 오랜 시간 뽑고 나서 몸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든지 막 어디가 쑤시면 이 뻐근함이 또 그 뻐근함, 몸에 육체적인 뻐근함이 주는 그또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일한 뒤에 샤워할 때나, 또 그렇게 일한 뒤에 허기진 배를 또 밥을 먹을 때나, 밥도 더 맛있고 샤워할 때도 훨씬 상쾌하고, 또 뭐 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잡초 뽑는 일이 음, 좋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잡초를 열심히 한번 뽑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여러 날을 뽑아야 되는, 잡초와 씨름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또 그런 좋은 즐거운 생각도 듭니다. 미래가 보이죠. 아마 내년에는 아주 열심히 잡초를 뽑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잡초를 뽑는 행위가 고통스럽게, 야, 내년에는 정말 정말 잡초랑 몇 날 며칠 몇 달을 씨름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엔 잡초를 아주 열심히 뽑을 겁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잡초를 아주 열심히 뽑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 그마저도 설레입니다. 내년에 힘들게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면 그마저도 음,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한다는 기대와 설렘이 그 힘든 고통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고통은 별로 생각나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 설레임만 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버퍼링입니다. 감사함.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건강한 신체를 매일 10쪽 독서로 진정한 부의 그릇을 내 안에 쌓았더니 꾸준한 태도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됐다. 다섯,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여섯,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철학자상가가 됐다. 여덟, 일곱,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여덟,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9. 이렇게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독서로 나의 시간을 나만의 속도로 꾸준하게 독서를 했더니 나의 미래가, 나의 목표가, 나의 목적이 보이는 그런 시간에, 그런 오늘에 왔어. 나는 그런 꾸준한 독서로 유튜버가 됐고, 강사가 됐고, 작가가 됐다. 네, 오늘도 저에게 이런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이런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거 은근히 괜찮습니다. 가는 오늘과 오는 오늘의 사이에서 이게 일어나는 것보다 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자야 책을 읽고 자든지 잘 자면 내일 아침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잘 자면 됩니다. 감사합니다.